나도 그럼 좀 사놓을 거 그랬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인 거야.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글로 싹 몰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 반대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면 얼마 전에 소리님이 자기 조카 돌반지 사러 갔다가 4년 전에 샀으면 새 돈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한돈 산다고 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금값 3배 됐더만. 나는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 값은 항상 알고 있는데 금값 3배 됐다는 거에서 나도 좀 놀라긴 했어. 그러니까 가격이 3배가 된 거야. 주식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코스피 고점이잖아. 삼성전자 본전 드디어 탈출했잖아요. 3년을 기다려서 주변에서 보니까 내 현금 녹는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현금 들고 있으면 녹는다고? 진짜 현금 값어치 떨어지는 게 팁으로 와닿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다 올라갈 때. 나도 이거 유튜브 하지만 유튜버들이나 경제 관련된 막 콘텐츠가 많잖아. 조금만 관심 있어도 인플레이션 개념이 뭐고 현금이 녹는다 이런 말도 알고. 내가 너희들 때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어. 우리나라 일만도 아닌 것 같아. 내가 1997년, 8년, 9년에 고등학교 1, 2, 3학년이었는데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만 했지.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 TV나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런 내용을 접할 길이 없는 거야. 기본적인 경제 지식 수준이 완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수준이었다. 시간이 흘러서 40대가 되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미디어나 콘텐츠가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 분야도 되게 다양해졌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식 수준이 높아졌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예 모르는 분들은 많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예 안 들어봤거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그 돈이 줄어들면 큰일 나는 건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져서 옛날에 내가 100만 원 들고 있었던 걸로 5년 뒤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게 위험한 건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이 녹는 거잖아. 근데 그런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100만 원이 유지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투자라는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기본 개념을 받아들이는 걸 되게 어려웠었거든, 처음에. 요즘에 너희들 보면은 이런 걸 알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급해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급할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고 상쇄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금융지식 레벨이 올라갔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야.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돈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어떡하지? 근데 막연해. 그게 그 레벨이 올라가긴 했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뭐다, 니네 돈만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 요 정도를 들어본 정도까지 올라온 거야. 지금 완전히 올라서지는 못한 거야. 이걸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은.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개개인의 인풋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축구를 관심이 있어. 유튜브 보면은 가마 찰 때 이렇게 차고 막상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차봐야 되잖아. 체득하는 거거든. 그게 경험으로 체득하는 거. 그 과정이 돼야 돌아가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버틸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영상을 봐서 이런 건 알아, 개념은. 근데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지금 딱 일단 조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말을 해주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사회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돈을 모아나가는 상태에서는 왜 사람들이 조급해질까? 완전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으려면은 내가 직접 내 인풋을 넣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돼. 근데 점점 더 편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레벨을 못 미치는 거야. 어설프게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급해지는 거가 너무 이해가 돼. 왜냐면 안 급해질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이. 금값 3배 된 거 보고 나도 금 좀 사놓을 거 그랬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인 거야. 진짜 금값 자체가 3배가 됐어. 67만 원인가 한돈에? 원래 2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게 불과 4년 만에 그렇게 되니까 놀라지,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정세적으로도 좀 흉흉하잖아. 자꾸 여기저기 전쟁 나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암살을 당했잖아. 그런 유력 정치인이 암살을 당하는 거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 기존 체제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믿고 있던 화폐 가치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게 돈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은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글로 싹 몰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 반대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지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겪는 일 중에 대부분은 너희들한테만 처음이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게 살면서 그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 나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고 그 어려움이 나한테는 처음일 수 있거든. 이게 나한테만 처음이지 누군가한테는 처음이 아니다. 그거를 도움을 구하면 돼. 조언을 구하면 되고. 내가 2000년에 대학을 갔어. 너희들 보면 좀 웃겠지만 밀레니엄 학번이라고 했었어.
공공학번. 나는 사실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어. 다양한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 근데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요즘에는 수학여행도 해외로 간다며. 중고등학교 때 해외 많이 가잖아, 부모님 따라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세상이 넓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나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나는 내가 살던 동네하고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세상의 전부인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러다 대학을 가면 처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지. 어디서 충격을 받냐면 일단 사는 동네가 다 달라. 부산에서 오네, 광주에서 오네, 대구에서 오네, 대전에서 오네. 다 모이잖아. 말도 다 다르잖아. 내가 그때 처음으로 받았던 충격은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 당시에 자기 차를 끌고 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집에도 차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도 없는데. 처음에 적응이 어려웠던 것 같아. 자신감도 좀 없고 내향적이고 하니까.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잖아. 나는 이제 군 생활을 2년 반을 했거든. 30개월. 그 30개월 동안 자기 수양을 하게 돼.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특히 이제 기댈 데 없는 친구들은. 군대로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 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끝에 결국에 내린 결론은 방법은 모르지만 열심히 산다, 그냥.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복학생들 맨 앞에 앉잖아, 항상. 내가 야구를 했었는데 야구 동아리 선배님이 나보고 제 고민이라고 하니까 보험계린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계린 시험 자격 준비를 했어. 보험회사 간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나 보험산업에 어떤 열정이나 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연봉이 많아서 간 거야.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됐어, 그때. 여기서 또 두 번째 충격을 받는 거야. 보통 사람이 자기가 처해져 있지 않은 환경으로 들어갈 때 보통 충격을 받아.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애들이 많구나. 대학 때 한번 받았는데 그래서 또 받는 거야. 돌이켜보기에는 많은 성장이 일어나진 않았었거든. 27살 때 내가 첫 번째 조급함을 느꼈어. 돈에 대한. 너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 2007년에 출근하니까 어느 날부터 선배들이 계속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했어. 핸드폰 폴더폰 있잖아. 이거 그만해! 탁 하고 들어오는 거야. 팀장님이 월요일 아침부터 다들 이제 눈치 보는 거야, 이렇게. 옛날에 노트북 안 쓰고 전부 다 데스크톱 PC였거든? 회의할 때 펜이랑 종이 들고 하는 거야. 박 차장 얘기해봐. 너 임마 저번에 내가 그거 말한 거 그거 아직도 지금 민기적거리고 뭐 하는 거야 임마?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막 급발진 하는 거야, 팀장님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팀장님이 집을 안 살려고 하고 사모님이 집을 사자고 막 닥달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들어온 거야. 그걸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더라고. 미안하다고 하면 팀장님이. 그리고 그 즈음부터 갑자기 회사를 가잖아. 저기서 사람들이 둘셋 모여가지고 쭉 얘기하고 있어. 밥 먹을 때 과장님, 야 너 빨리 집 사 인마. 나는 껴주질 않아. 내 신입이니까, 완전 초년생이니까 뭐 그런 말 해주지도 않고 이런 것만 물어봐. 야 너 어디 사냐? 저 여기 이쪽 사는데요. 너 저 부모님이랑 사니? 아 그럼 뭐 넌 상관없겠다. 야 너만 빨리 집 사.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못 보잖아. 아침에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기억하면 진짜 옛날 사람. 지하철 타면은 무가지라 그래서 무료 신문을 나눠줬었어. 메트로라고. 사람들 그걸 보면서 갔었다. 다 집값 얘기. 아파트 폭등. 막 난리도 아니야. 회사 가면 점점 그게 커져. 밥 먹을 때 전부 다 집 얘기. 옆 사람도 집 얘기. 주식 오르면 이거 다 부동산 가겠어. 막 이러는 거야. 주식 얘기하다 처음에. 근데 결국에 부동산 가지. 이거 주식으로 돈 버는데 다 집 살라고 할 텐데. 막 이러면서. 지금이랑 똑같아. 18년 전이. 그때 되게 좌절했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아예 몰라. 근데 이것만 알아. 나는 못 산다는 것만 알아. 내 돈으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내가 그때 사회생활 한 지 1년도 안 된 애가 돈이 어딨어. 나 그때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등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집 얘기를 하는 거야. 퇴근할 때 어머니 일하시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있다가 퇴근하시면 오면서 내가 짐 들어드리고 그랬었어. 오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집 안 오르냐. 엄마 집값 모르는 거야? 오르나 봐. 막 요즘에 난리야. 그러는 거야. 복도식 구축 아파트 서가지고. 다른 데는 다 오르나 봐 그러시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우리 집 얼만데? 몰라 2억 5천 하나? 니네 딱 2억 5천 들으면 어떠냐? 서울 아파트 2억 5천.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2억 5천? 뭐 3억? 그 정도였어.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월급이 160만 원이었거든. 그게 연봉이 세서 내가 가는 회사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2억 5천 3억? 이러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 부자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현실을 알게 된 거야. 난 우리 집 집값도 몰랐거든. 근데 그걸 안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집이 되게 좋은 집은 아니야. 오래된 아파트야. 막 삐까뻔쩍 신축 아파트, 대단지,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낡은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도 내가 느끼기에 그게 2억 5천 3억이라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어, 그때.
그때. 왜냐면 내가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 보험회사를 갔는데도 상여 안 나오는 달에는 130만 원, 140만 원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세대 보고 88만 원 세대라고 했었어 옛날에. 고연봉자였는데도 그때 내가 어땠냐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엄청. 나 이러다가 집 못 사면 어떡하지? 점점 어떻게 됐냐면 선배들 얘기하는데 자꾸 너 뭐 관심 있냐? 저기 서울에 노원구 이런데 아파트 한 1억이면 사니까 그런 거 사나? 진짜 1억이었어. 그거 뭐 재건축도 될 수 있고. 재건축이요? 재건축이 뭐예요? 재건축이면 집 허물고 다시 짓는 거 하나도 모르냐? 예. 어떻게 알아 내가. 나 빼고 다 집 있었어 진짜 우리 팀에. 나만 그냥 앉아서 그지되는 느낌 있지. 불안한 거.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미천이 너무 없으니까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인 게 뭔지 아니? 미천이 없었던 게 다행이야.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어.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 6년 정도 흘렀어. 과장이 된 거야 그 막내가. 난 할래다가 못했는데 갑자기 막 무너져. 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오우씨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유 저런 거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하고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또 돈을 모으게 됐어. 돈을 모은다는 게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모이더라고. 알뜰하게만 살면, 낭비만 안 하면. 왜냐면 가끔 보너스 나오고 하잖아. 그런 거 잘 모으면. 그 상태에서 2010년 중반이 된 거야. 다들 이제 부동산이 완전 끝났다고. 그때부터 내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다 말렸어 진짜. 우리 때는 일본이 유행이었어. 일본 얘기하는. 요즘에 일본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 무슨 일본이냐고. 우리나라는 100% 일본처럼 된다 였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를 들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어. 말 안 하고 이제 되게 무서운 상태에서 했지. 근데 내가 처음에 투자할 때는 6년간의 하락장이 있었고 서서히 이제 숨이 끊어져 가는 느낌 있지. 점점점 거래가 더 안 되고 점점점 이전보다 싸게 팔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근데 확 떨어지진 않아. 한 2천만 원 낮추면 누가 사. 근데 그래서 그 가격에 되나 보다 하고 내놓으면 또 안 돼. 그러다가 또 1,000만 원 내리면 또 누가 사. 이런 식인 거야. 그게 5년 동안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랑 또 집 얘기를 했다. 7년 뒤에 투자하겠다고 말 안 하고 슬쩍 물어봤어. 엄마 우리 집 얼마나 해? 다 알지. 물어봤어. 몰라. 아유 야 많이 떨어졌나 봐. 근데 그냥 사는 거지 뭐. 근데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어. 할 때마다 불안했어. 할 때마다.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이 나보고 내가 능숙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냐 좀 몇 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조심하세요. 막 부동산 중개사가 그랬었어. 원래 누구나 최근에 3년 5년 기억이 전부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 5년 동안 녹아내리면서 막 세금 내는 거 버거워서 던지고 집이 뭐 너무 과하게 떨어지니까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짧지 않고 길었잖아.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막 압도적으로 많았어. 투자할 때 난 확신이 있었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 지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무용담처럼 말하게 돼 있어. 자기 경험을. 내가 대단하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항상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노력한 이유도 그거야.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거를 확신을 갖고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은 본인 되게 메타인지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번의 아파트 투자를 했지만 할 때마다 불안해. 할 때마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 판단이. 실제로 틀린 적도 있고. 그렇게 담금질을 하는 시간을 거친 거야.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 4번의 폭등장이 왔어. 2018년이랑 지금이 되게 비슷해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조급함은 내가 보기에 앞으로 몇 번 더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더 거세질 거야. 엄청나게. 시간이 차오르면 2022년도처럼 폭락장이 오는 거야. 무조건 와 그런 시기는. 봐봐. 너희들이 조급해 마음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그때 돈이 없기를 잘했다고 했잖아. 그거 왜 그래? 결과적으로. 내가 그 다음에 기회가 왔던 거를 잡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라는 거야. 지금 시기에. 내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무슨 사고를 칠 것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드시 기회는 온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지금보다 재테크로 뭐 부자가 된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너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안 해도 돼. 심지어 나처럼 아예 놓쳐도 돼. 근데 그 놓쳐도 돼라는 말이 책임감 있는 말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태도를 바꾸고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돈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풋을 해야 돼.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한테 어디서 수억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야. 지금 문제 뭐냐면 뭐 스레드,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나 이거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요것만 있어.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보기에 운 좋은 사람 태반이거든. 그 사람의 결과만 보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전 과정을 보질 않아. 운만 좋았으면 사실 이걸 10년 넘게 이 바닥에 살아남기 힘들어. 그만큼의 준비 과정과 노력이 있었던 거야.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잘된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잘된 사람이 나하고 비슷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너희들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뭐 내가 사는 집 이런 데 보면서 너희들이 아 너 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 때 어떻게 살았는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의 지금이 나의 15년, 20년 뒤다. 그러면 나도 15년, 20년 뒤에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어떤 때는 이 말을 하는 게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될 때도 있거든. 이런 말 할 때가. 근데 나 너무 걱정돼, 솔직히. 놓쳐도 돼. 놓쳐도 된다고. 잘못하다 망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장담할게. 내가 원래 장담 안 하는 거 알지? 나는 투자자지 신이 아니잖아. 예측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건 책임감 없는 거야, 되게 이런 데서. 내가 장담하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비쌀 수도 있어. 집값이 10억 하는 게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샀어. 근데 그게 올랐다가 언젠가 시간이 5년, 6년 지나면 떨어질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때 15억이 돼. 그때 사도 괜찮아. 노나인이 무슨 말이에요? 5억 더 비싸게 사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노원 아파트 그거 1억이라고 했잖아. 2억까지 올랐어. 2배가 됐어. 1년 만에. 1억일 때 보다가 1억 3천, 4천까지 떨어졌을 때 산 거야. 내가 비싸게 샀지. 근데 나 지금 어떤데? 나 망했니? 10억에 사면 좋지. 근데 그 10억에 사는 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보내야 된다는 거야. 10억 됐던 게 15억 갔다 12억 됐어. 그러면 너네는 그 놀리면 2억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내가 10억에 샀다가 1년 뒤에 갑자기 그거 8억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15억에 샀다 11억으로 떨어질 때 못 견디면 어떡해. 근데 내가 10억에서 못 사서 놓쳐서 15억 갔다가 11억 됐어. 11억에 산 사람은 이 정도면은 내가 빠져도 감당된다. 한 3, 4억 빠져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고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야. 위험하면은 보내도 돼. 너네가 조급하지 말라는 거야. 괜히 조급한 마음에 덤벼들었다가 그 자리가 내 무덤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능력이야. 재테크는 운이 아니야. 내가 지금보다 시간이 흘러서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하기 시작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야. 사람마다 각자의 시기가 있어. 저 사람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나의 시기가 있는 거야. 내 시기가 아닌데 하다가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 나이니 하지 말란다.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3년 가는 거야. 그럼 또 와. 그때 살 걸.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그때 살 걸. 본인도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조금만. 부동산 안 해도 되고 아파트 안 해도 되는데 공포에 질리는 시기가 벌써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인풋을 해야지. 근데 또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급하다 내가. 근데 아는 게 없고 돈이 없다. 보내줘. 또 오니까 괜찮아. 그냥 버스 같은 거야. 못타는 버스 잡으려고 막 뛰어가다 자빠졌고 핸드폰 깨트리지 말라고. 다음 차 타. 다음 차 타면 어떤데? 목적지에 가 못 가. 대신 어떻게 가? 늦게 가면 되잖아. 이게 뭐 시험이야? 뭐 무슨 포트폴리오 제출, 이력서 제출이냐? 인생 길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이거 분명히 공감되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마음 급하신 분들 좀 같이 도와줍시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너 나이 같이 엄청 조급했던 시기에 내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했던 시기가 있는데, 혹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 뒤로 시간이 흐르면서 오는 몇 번의 기회들을 잡아서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댓글로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선배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